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입니다. 오전 8시 35분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통령과 대변인이 직접 나서고 여당 대표가 나서고 그리고 친여 방송이 나서고 그리고 반군 선동 세력이 나서고 이렇게 해서 군을 지금 난타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 별을 달았던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과연 이런 군인들한테 우리가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 있느냐? 자신도 지킬 수 없는 군인들이 과연 적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느냐?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정당성을 지키는 것이죠.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만 유일하게 한 사람, 한철룡 예비역 육군소장이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철룡 육군소장은 2002년 6월 29일에 있었던 북한군의 NLL 침범 참수리호 격침 사건 때 대북정보기관장이었습니다. 대북정보기관장으로서 그날의 진실을 국회 증언을 통해서 알렸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당시 국방장관과 맞섰던 사람이에요.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이분의 방공 정신은 이미 검증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방공 정신만 강한 줄 알았더니 진실을 지키려는 정신 또한 아직도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예비군 훈련을 받는 분입니다. 일단 유사시가 되면 나는 저격병이 되겠다. 다른 장성들한테도 예비군 훈련 같이 받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의병이 되자. 이제 장성들 계급장 무시하고 이제 의병으로 돌아가자. 백의종군하자. 이런 분의 네 번째 글이 또 들어왔습니다. 국방장관과 기무사령관의 충성 경쟁이란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국방장관과 기무사령관이 경쟁하면 안 되죠.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에게 충성해야 되죠. 단 국방장관이 정직하고 정당할 때, 법을 어기지 않을 때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읽어드리면서 제 의견을 한번 좀 곁들여 보겠습니다. 한철룡 전 예비역 육군소장의 일종의 이게 분석글입니다. 정보기관장을 오래 한 사람이니까 정보기관장이 출신이 군의 현재 상황을 분석한 것이니까 남다른 분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과 한번 이 정보를 나눠보겠습니다. 국방장관과 기무부대 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군이 분열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청와대의 책임이다. 수사당 구성에 육군을 배제시켜 육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더니 이제는 국방장관과 기무부대 간에 충성 경쟁을 시키며 군의 분열을 정복시키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군대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 뒤에 사태는 끔찍합니다. 피 냄새가 납니다. 국방부 실국장 모임 7월 9일에 장관이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가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만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기 바란다라고 발언했다고 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라며 부인했다. 여기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 장관이 거짓말
하고 있는 것 같다. 기무사의 보고는 정확하기로 평판이 나 있고 부하가 상관 면전에서 거짓말한 예는 드물다. 장관은 보수 우파 분위기에서 고위직에 근무한 경험이 풍부하여 UFG 등 훈련 때마다 계엄 계획을 접했었기 때문에 기무사 계엄 문건을 쿠데타 예비 업무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기무사의 직권 남용 내지는 월권 행위로 간주하여 기무사 개혁의 단초로 삼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음날 7월 10일 느닷없이 인도 국빈 방문 중인 대통령이 특별 수사를 지시하자 그제서야 장관은 청와대의 정확한 의도를 늦게 깨닫고 기존의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말을 바꾼 것이다. 이거는 한철룡 장관의 추측입니다. 이는 충성심의 발로다. 대통령이 긴급사항도 아닌데 외유 중에 수사 지시를 내린 것은 청와대가 기무사 민대령의 7월 9일 장관 동향보고 내용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기무사 간에 교감이 있어 왔다는 증거이다. 이것도 한철룡 장군의 추측입니다. 여기에서 민영삼 대령의 폭탄 발언은 하극상에 가깝다. 국방장관이 청와대 의도와 달리 계엄 사건을 덮고 가려고 했다는 것을 말한 셈이다. 이 고자질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청와대와 기무사가 의기투합되어 있는데 장관이 그렇지 않자 장관을 공개적으로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대령이 청와대를 등에 업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작심 발언이다. 민영삼 대령의 증언이 사실에 맞긴 맞는데 이 발언이 상당히 정치적 발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교감해가지고 청와대의 뒷받침하에서 그런 말하자면 장관을 면전에서 아주 부정직한 사람으로 만드는 작심 발언을 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국가이익이나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무슨 어떤 정당의 내부 갈등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국군이 정당이 되면 되겠습니까? 국가이익이나 정의구현을 위한 폭로가 아니다라고 본다. 이게 아주 핵심이네요. 뭐 폭로에도 여러 가지 진실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게 꼭 정의구현, 국익을 위한 것은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국가이익이나 정의구현을 위한 폭로가 아니다. 청와대와 기무사를 위한 폭로이고 공격이다. 기무사령관은 최근 기무사 개혁의 분위기에서 기무사의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본 문건을 이슈화시켜 기무사가 소위 쿠데타를 방지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부각시키는 의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이것도 한철룡 객관적 사실이라고 보다는 한철룡 장군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그 분석은 상당히 전문가의 분석인 줄 알았는데 신뢰성이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급 등 개인의 영달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기무사령관이 이렇게 정치군인으로 변신한다. 기무사령관을 정치군인으로 진단한 것은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무사의 존치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자신의 부대가 작성한 계엄 문건을 폭로하고 이슈화시킨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이게 청와대의 충성을 맹세한 신호탄이다. 이번 사건은 기무사령관의 공명심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 책임이 막중하다. 여기에 청와대가 가세하여 우리 군을 소위 반란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군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당연한 계엄령 검토를 쿠데타로 몰면은 우리 한철룡 장관이 이야기했던 대로 군대가 반란 집단으로 될 수 있다. 촛불혁명을 진압하기 위한 행동이 반란 집단으로 될 수 있다.
촛불 혁명은 헌법보다 위에 있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촛불 시위든 태극기 시위든 공평하게 어느 쪽이든 불법 행위하면은 폭도화해가지고 국가기관을 공격하면은 계엄령 검토해야 한다는 문건을 지금 청와대도 여당도 이 선동기관으로 전락한 공중파 방송도 뭐라고 하느냐, 이게 촛불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철룡 장관이 청와대가 가세하여 우리 군을 소위 반란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비역 육군 소장이 이 보통 사태가 아닙니다. 이 뒷감당을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과연 문재인 정권이 이 뒷감당을 할 만한 실력이 있는지, 용기가 있는지, 지혜가 있는지, 일단 이렇게 혼란 상태로 만들어 놓고 국군이 분열하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건지, 더구나 핵무장한 북한군과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국군을 이런 세력으로 몰아갈 때 누가 덕을 보느냐. 청와대나 대통령, 여당이 무슨 일을 할 때라도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적에 도움이 되느냐, 조국에 도움이 되느냐입니다. 김정은에 도움이 됩니까? 대한민국에 도움이 됩니까? 어느 쪽이냐? 이런 질문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군은 분열되고 만신창이가 되었다. 이런 군을 보는 국민의 마음도 착잡하다. 국방장관이 조용히 처리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두었으면 잡음없이 잘 처리되었을 텐데 김무사령관이 공명심 때문에 여당 국회의원을 움직이자 그게 청와대에 보고되어 청와대가 호재를 만났다고 판단했는지 과민 반응을 보이는 바람에 사건이 이렇게 커져버렸다. 이 한철룡 장군은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시각이, 이런 구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차단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더 터져 나올지도 모른다. 지금 한반도의 안보가 불안한 상황인데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지 못할 망정 실망과 불안만을 안겨주었어야 되겠는가. 청와대는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로 더 이상 군을 흔들지 말고 군의 안정과 통합에 진력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겐 청와대에 충성하는 군인이 필요한 때가 아니고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군인이 필요한 때이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청와대에 충성하는 군인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국가에 충성하는 군인이 필요한 때다. 국민에게, 이건 조금 더 법리적으로 이야기하면 헌법에 충성해야 합니다. 대통령, 국방장관 누구든지 헌법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면은 거기에 복종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복종하다가 큰일 납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시에는 국군이 국민을 지키고 평시에는 국민이 국군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철룡 장군은 그 군대는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은 국가 지도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의 일부를, 아니 상당 부분을 괴멸 대상, 청산 대상으로 보고 있는 정권입니다. 김정은이가 가장 싫어했던 전직 대통령 두 사람,
국가정보원장 4사람이 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 한 건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 추정 원칙과 반하는 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사람의 국방장관이 수사 대상입니다. 그 중에 김관진 장관은 기소된 상태입니다. 대통령,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 이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목을 보면은 이번 판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 과거는 조사를 안 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만 수사를 해가지고 뇌물죄로 걸었는데 뇌물죄는 지금 법원에 의해서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적폐청산이라는 게 반공청산을 의미하는 것이냐, 반공을 범죄로 보는 것이냐 하는 크나큰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단해야 할 사태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 한철룡 장군의 예리한 분석글을 읽으면서 더욱더 절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